여러분, 어제 카드로 커피 사드신 기록이나 월급 들어온 내역 같은 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누군가에게는 금이나 다름없는 자산이 되고 있다는 거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지금 금융권에서는요, 바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 이른바 데이터 골드러시가 한창입니다. 오늘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냥 은행 서류함에서 잠자고 있던 데이터가 수십억의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데이터가 왜 새로운 금맥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볼 거고요. 기업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돈으로 바꾸는지 그 4단계 과정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경쟁 구도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쭉 훑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금융회사들이 데이터를 보는 시선이 어떻게 180도 확 바뀌게 된 걸까요? 그저 내부에서나 쓰던 도구에서 모두가 탐내는 상품으로 변하는 그 과정,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데이터 수익화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잠자고 있던 데이터를 깨워서 돈을 벌게 만드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죠.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로 지금 금융사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돈으로 바꾸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회사 내부 살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쓰는 간접적인 방식이에요. 비용을 줄이거나 효율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진짜 골드러시는 다른 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아예 상품처럼 외부에 팔거나 광고에 써서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직접적인 방식이죠. 지금 금융권의 모든 관심과 돈이 바로 이쪽으로 막 쏠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은 이 데이터 수익화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뤄내는 걸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마치 원석 같던 데이터를 반짝이는 황금으로 만들어내는 그 4단계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보통 4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비슷해요. 첫 번째 계단은 자산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쓸모 있게 모아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 작업이죠. 두 번째 계단에서는 이 정리된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써서 비용을 줄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집 살림에만 쓰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계단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광고를 보내는 것처럼 외부에서 직접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정점의 단계는요, 데이터를 완벽한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가장 진화한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치열한 데이터 골드러시에서 과연 누가 앞서 나가고 있을까요? 마치 금을 찾아 몰려든 개척자들처럼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공식적으로 금융 데이터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카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9%입니다. 89%요. 이건 거의 시장 전체를 혼자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우리가 보통 금융하면 딱 떠오르는 은행은요, 고작 8%밖에 안 돼요. 지금 이 데이터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가 그냥 전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 표는 뭐랄까 데이터 리그의 순위표 같네요. 최상위권에는 역시나 카드사랑 빅테크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데이터를 직접 팔거나 광고로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저만치 앞서가고 있죠. 그런데 저기 중하위권을 보면 은행하고 증권사가 보여요. 아직도 데이터를 주로 내부 효율을 높이는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데이터 경쟁에서 이미 몇 바퀴나 뒤처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유독 카드사들이 이렇게까지 데이터 사업에 목심을 거는 걸까요? 바로 이 문장이 그 이유를 딱 설명해 줍니다. 신용카드 긁는 수수료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의 한계를 느낀 카드사들에게 이 데이터는 새로운 돌파구이자 미래의 생존이 걸린 그야말로 핵심 사업인 겁니다. 자, 그럼 이기고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이기는 건지 그들만의 금맥 캐는 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이번 섹션에서는 데이터를 진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핵심 전략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금을 캐는 방법,
정말 다양합니다. 아예 데이터 장터를 직접 열기도 하고요. 통신사랑 손잡고 어떤 요금제 쓰는 사람이 어디서 돈을 많이 쓸까 이런 걸 분석하는 식으로 전혀 다른 분야랑 협력하기도 하죠. 그룹 계열사 데이터를 싹 다 합쳐서 고객 한 명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거나 아주 정교한 타겟 광고를 보내는 건 이제 뭐 기본 중에 기본이 됐습니다. 여러 전략들 중에서도 단연포 가장 강력하고 수익성이 높은 방법은 바로 이 타겟 광고입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들은요,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타겟팅 광고를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죠. 그 위력을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월 매출 100억 원. 핀테크 기업 토스가 광고 사업으로 매달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부가 수익이 아니라요. 이제는 회사를 먹여 살리는 핵심 동력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바로 여러분의 데이터가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통 강자들이라고 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한카드의 데이터 바다나 KB국민카드의 데이터 루트처럼 이제는 직접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열어서 빅테크의 성공 전략을 아주 빠르게 뒤쫓아가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이 바로 나, 그리고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 골드러시는 우리 삶을 앞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이 모든 변화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의 데이터는 은행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냥 은행 내부에서만 쓰는 도구였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는 시장에 나온 상품입니다. 가격표가 붙고 거래가 되죠. 이건 금융회사와 우리의 관계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느냐? 첫째, 이제 여러분의 금융 데이터는 아주 비싼 상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앞으로는 정말 내 마음을 꿰뚫어보는 것 같은 광고나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 덕분에 금융 혜택을 받기 좀 어려웠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 IT 기업, 쇼핑몰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점점 무의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데이터를 파는 경쟁자가 될 테니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가 화폐처럼 거래되는 시대. 과연 미래의 은행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데이터 회사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